이번 시간은 두 번째 이제 공동택 관리법 용어란 점. 그래서 1번에 이제 양가로 1번에 공동주택에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18번에 임차인 대표 회의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은 여기서는 그 중에 지금 이 1번부터 18번 중에 지문 중에 양가로 2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점. 그래서 25번의 지문 25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문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단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총 몇 가지 공동주택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총 5가지라고 해서 일단 그 5가지 공동주택 범위만 한번 확인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래서 5가지는 자동그램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 3번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4번은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주택이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분류가 되고요. 5번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일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이 법상에 몇 가지 범위를 정리하고 있더라?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번은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항 5번, 여기는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하나 하고요. 자, 5번. 자, 5번은 지금 1부터 4까지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해당이 안 된다라고 지문을 놓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주상복합 건축물. 그럼 이 주상복합, 이 보면 여기 이제 4번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건데, 자, 주상복합 건축물 이 주거형의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30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이 주거형의 세대수가 몇 세대? 13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13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 어떤 경우도 절대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있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해당되지 않는데 플러스 동의는 얼마 동의를 갖춘다고 그랬어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뭐 하더라? 얻으면 가능하다고 그랬대. 그러면 여기 이제 130세대, 요 130세대의 전체 입주자가 얼마 손을 들어준다면 3분의 2 이상의 손을 들어준다면 들어서 우리도 이 공동주택을 가자고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13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도 뭘로 분류가 됩니까? 의무관리당 공동주택 분류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관련 숫자들은 지금 얼마가 나온 거에서 1번부터 4번에 관련된 숫자는 얼마가 나와요? 300이란 숫자와 얼마? 150을. 5번은 숫자가 얼마가 나온가요? 3분의 2를. 그래서 일단 규모 관련 물었을 때 단순한 수치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300, 150 얼마? 3분의 1 숫자 3개 기억하시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얼마 요건을 갖춘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총 몇 가지? 5가지 해당되는 규모들한테. 그래서 일단 그러면 5번은 그럼 5번은 여러분 명칭은, 자, 5번은 기존 주상복합 건축물이 있었는데 새로 주상복합을 건설한 게 아니죠. 기존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130세대면서 이와 같이 있었던 건축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뭘로 바뀌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뭐였더라? 전환이 됐죠. 그래서 5에 이제 주상복 여기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세대수만 놓고 봤을 때 얼마 이상이 된가요? 300세대 이상. 그러면 250세대인 공동주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얼마?
250세대 전체 입주자가 얼마 이상 3분의 이상이 손을 들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맞네요. 250 플러스 여기 손을 들면 된다고 그랬었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5번은 지금 의무 관리 대상 여기는 공동주택인데 뭐 의무 관리 대상 전환이 됐죠. 전환.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 관련 공동태로 공동도 맞는데 뭐 했더라? 여기는 전환이 되죠.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주상복합 건축 뭘로 바뀌었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들 부분들에서 명칭만 한번 봐주시게 버려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게 뭐야? 전환이 됐더라.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태라고 해서 총 5가지 하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앞쪽으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그러면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태에 해당한다면 뭔가는 뭐예요? 지문 그대로 왠지 뭔가 의무가 지워진 느낌에서 지문에 자 양가로 이번에 25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자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누구를 두게 됐냐면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택관리사 등의 의무 배치 규모를 보면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의 2번에 해당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은 선택에 대해 필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상에 놓고 봤을 때 관리사무소장 의무 배치 규모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를 또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을 꼭 해야 하는 규모를 물어보면 어느 규모? 이 규모를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정리했더라. 그러면 이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해당한 지금 130세대인 동요권을 들어가기 전에 130세대이면서 주상복합 건축물은 소장 배치, 의무 배치라든가 입주자 구성은 그때는 뭐예요? 선택사항이었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와 같은 동요권을 가서도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전환이 되다면 130세대인 주상복합 건축물 누구를 배치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장 의무 배치 규모로 들어가는 거고 뭣도 구성을 해야 돼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선택에 대해 필수로 즉 기존에 이 제도권 밖에서 관리가 됐던 이 주상복합 건축물 어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건 제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영어는 지금 양가로 2번 하나 살펴보시고 자, 한 장을 넘기면 27페이지. 27페이지로 가보면 27페이지로 밑에 18번에 가면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관리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1번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자치관리하거나 뭡니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 관리 방식이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 방식을 결정을 해줘야 돼. 무슨 관리 방법 또는 선택할 수 있다? 자치관리. 그러면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 자치관리란 것은 무슨 관리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수술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자치관리. 그러면 자치관리하거나 또는 무슨 관리입니까?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에 무슨 관리 맡길 수 있다?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관리합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최소 규모가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나면 그때는 뭐예요? 자치관리 또는 무슨 관리에 위탁관리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럼 여기 5번도 다시 볼까요? 이제 전환이 됐다면 130세대인 공동주택도 이제 전환이 됨과 동시에 관리 방법은 무슨 관리 방법 중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로 관리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 부분들이. 근데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는 그 입주자 등의 어떤 성향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일부는 자치, 일부는 위탁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으로 뭘 정해놨어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했더라. 그래서 자, 한 장을 넘겨가 보니까 지문에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등이 공동체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정한다고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것은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방법이 한번 결정이 되면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관리 방법 결정이 예를 들어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으면 관리 방법 바뀌나 못 바뀐다? 바뀔 수 있죠. 스스로 한다고 관리 방법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 전문성을 갖춘 누구에게 위탁을 주자? 주택관리업자에 뭐 할 수 있죠? 위탁할 수 있죠. 자, 처음에 관리방 뭘로 결정했다? 위탁관리로 결정을 했어요. 전문성을 기대하고 위탁관리를 주고 수수료 부담을 좀 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더니 글쎄 썩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뭐예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자치관리.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뭐 하더라? 변경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변경합니까? 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두 가지 절차를 중에 하나를 그래서 1기억번 그래서 2번의 기억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또는 2번 니은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여기는 현재 교재 문항이에요. 교재 문항에 지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신 대로 2번에 기억 또는 니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따까지 이제 하나 정리를 해서 2번의 기억 니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는 잠깐 수독을 하고 어디로 잠깐 페이지를 넘기실 거냐면 페이지는 페이지를 하나 적어 놓으시고 갈까? 페이지를 하나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갖다 다시 오시면 잊어버리니까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보시기 좀 편하실 수 있는 거니까 46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4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46페이지. 46페이지는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파트입니다. 다른 파트라는 건 밑에 가보니까 박스에 가보죠. 예, 동그라미 3번에 입주자 등이 관리 규약을 제정 개정하는 방법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절차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자 한 것은 뭘 보고자 하냐면 이제 뭘 보고자 하냐면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 관리 규약은 자치 규약이란 건 뭐 기본 과정에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는 관리규약은 자치 규약인데 관리규약 관련 절차는 여러분의 크게 두 가지 절차 그래서 관리규약이 뭐더라? 제정이 되는 절차하고 제정된 관리규약이 뭡니까? 개정이 되는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제정은 지금 현재 그 46페이지 보시는 박스의 문항 번호로 그냥 표기할게요. 이제 보고 계시니까. 그럼 현재 제정은 지금 현재 46페이지 박스 문항 번호로 봤을 때 문항 번호는 문항 2번하고 2번하고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이제 그러면 문항 2번은 지금 2, 4번은 뭐에 관한 겁니까? 관리규약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무슨 절차? 제정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데 자 문항 2번을 보세요. 2번은 지금 공동택 분양 후 최초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번은 최초로 분양 후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안 동의 절차를 2번에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항의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지금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의무 관리 대상 전환이 되는 공동주택도 뭐예요? 전환되기 전에는 관리 규약을 제정하는 제정 의무가 없어요. 근데 전환이 된과 동시에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이 뭐가 있냐면
관리 규약을 제정해서 제정 신고까지 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4번에 가봤더니 4번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체 관리 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그래서 제정은 지금 두 가지예요. 2번은 분양 후 최초로 제정이 되는, 4번은 의무관리자 공도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제정이 되는 절차에서 4번하고 그 다음에 문항 5번입니다. 5번에서 그 다음 문항 5번은 개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5번에 가보니까 5번은 자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사망의 방법에 따라 공고 통지를 거쳐 제3조 각호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한 3조 각호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3조 각호 방법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에 그대로 간다면 제3조 각호의 방법. 그럼 여기 지문에 5는 제3조 제3조 각호 방법이라는 제3조 각호 방법이다. 그래서 제3조 각호 방법으로 뭐합니까? 관리규약을 개정합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3조 각호 방법이란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여기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한 제3조 각호란 것은 무슨 방법을 말하냐면 지금 무슨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한 어떤 방금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했으니까 다시 이전 페이지로 한번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원위치에서 페이지 28페이지로 다시 원위치 28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좀 전에 했었죠. 관리 방법을 뭐 하더라? 결정 변경할 때는 무슨 방법을 통해 결정 변경할 수 있다? 2번의 기억 또는 니은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결정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절차와 무슨 절차가 동일하다는 거죠? 관리 규약을 뭐 하는 절차가 개정하는 절차가 같다 틀리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총 몇 가지 절차가 나와요? 총 5가지예요. 관리 방법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절차에 관한 것이 쭉 한번 묶어 설명드린 거고 그중에 무슨 절차가 같습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변경하는 절차와 뭐가 동일합니까?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같다 틀리다? 같은 절차란 거예요. 물론 내용은 뭐 이제 파트에다 다룰 수 있겠지만 결정을 주거나 변경을 위해 개정을 줬을 때는 어떤 절차인가요? 기억의 2번의 기억 또는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 이제 그러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 규약 제정 절차를 따른다. 다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규약 제정 절차에 따른다 또는 제정 절차를 준용한다. OX 들리죠? 뭐는 달라요? 결정하고 관리규약 관리 방법 결정과 관리규약 제정 절차 같다 틀려요? 제한 동의 절차가 달라요. 주의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질문이 예를 들어서 관리 방법을 변경입니다.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리 규약 개정의 절차를 따른다 또는 뭐 준용한다는 질문을 좀 맞다 틀리다 이건 맞죠.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 결국은 뭐 일단 여기 이 지문이 보면 개별 지문으로서 뭐 몇 분의 몇이고 얼마 동안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과 제정과 변경과 개정의 절차가 각각 개별 지문으로 시험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문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절차는 결정 변경하고 개정 절차는 뭐예요? 세 개 절차는 동일한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된다는 걸 꼭 주의해서
총 몇 가지 절차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총에서 지금 보면 총에서 관련해 총 몇 가지, 이 5가지 관련 절차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정리를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볼까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5가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어디를 잠깐 펴시면 되냐면 교재 페이지 32페이지를 볼까? 32페이지 그럼 32페이지에 자, 교재 페이지 32페이지를 가보시면 지문에 양가로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가로 5번에 32페이지 양가로 5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자, 32페이지 현재 보신 대로 양가로 5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환 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전에 이 5가지 1번부터 5번 중에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동요건을 갖춰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환이 되면 뭐 한다고 그랬던 게 제도권 내로 흡수가 될 제도권 내에 요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5번에 관한 것은 이 중에 이 1번부터 5번 중에 무슨 이 5가지 공동주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 이제 전환이 이와 같은 동요건을 거쳐서 전환이 됐다면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추세요로 하는 게 몇 번에 설명하고 있더라? 5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에 이제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구청장에게 무슨 신고합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요건을 갖춰서 동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다면 무슨 신고까지 하세요? 지금 보신 대로 전환 신고해야 돼요. 1번. 전환 신고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인이 전환 신고하는데 근데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일법부분에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전환 신고한다는 건 전환 신고면 1번은 전환 신고. 그러면 전환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전환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한다는 것은 우리 결정에 따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1년에 서류 제출이 수반되는 행위다 보니까 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 밑에 바로 박스 동그라미 기억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전환 신고합니다.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물어보면 며칠인가요? 30일 이내까지 이제 해서 전환 신고에서는 10분의 1, 그 다만에 따른 단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입주자 등의 10분의 연서 신고, 그리고 신고서 제출 기한을 물어보면 일자가 며칠 나와야 돼요? 30일 이내가 나와야 됩니다. 1번. 2번. 나머지 니은, 디귿은 참조적으로 보시고,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2번에 이제 가보니까, 2번은 지금 전환이 되면 뭐 한다고? 입주대표회의 구성은 선택에 대해 필수다? 필수예요. 관리 방법도 뭐 또는 뭘 선택해야 돼요? 자치나 위탁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절차가 2번에서 가보니까 자, 전환공동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그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이 됐더라?
위탁관리. 위탁관리로 결정됐다면 위탁을 누구에게 준가요? 주택관리업자. 그래서 3번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시점과 기한을 줬는데 3번. 자, 전원공동택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입주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제 그래서 문항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4번은 지금 여기 4번은 의무 관련 공동택 전환신고입니다. 전환신고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4번입니다. 4번에 가보니까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택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걸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대통령령 정한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무슨 신고합니까? 제외 신고. 자, 우리 바뀌었다. 무슨 신고예요? 전환 신고면 전환 신고를 하고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글쎄 좋을 것 같아 들어왔더니 그래 썩 좋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다시 이전으로 방을 빼겠다요. 방을 빼겠다가 무슨 신고? 이게 제외 신고입니다. 제외 신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질문 하나 빠진 것도 있지만 보완한다면 좀 전에 전환 신고, 제외 신고는 두 가지 모두가 이 신고는 누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전환 신고는 시장 군수에 뭘 제출한다? 전환 신고자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외 신고할 때는 이거는 신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문항은 빠졌지만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라든 간에 시장 군수구청장에 뭘 제출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신고서 제출입니다. 신고서. 그러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전환 신고, 신고서 제출 기한을 주든 여기는 따로 지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외 신고서, 신고서 제출 기한을 주든 간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신고서 제출은 며칠인가요? 30일 이내로 정리하세요. 부분들은. 그래서 문항은 지금 4번의 여백에다 그냥 일자 하나만 적어놓으시는데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셨으니까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하든 두 군데 모두가 다 신고서 제출 기한을 물어보면 모두가 다 시정 구조인데 며칠인에 제출합니까? 30일 이내 제출한다는 것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에 1, 2, 3, 4는 지금 전환 신고보다 마지막 제외 신고까지 관련 5번은 여기 의무가정 공동택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는 1에서 5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는 것 정도에서 하나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양가로 6번 관리이관입니다. 관리이관에서 지문들은 자, 일단 양가로 6번에 가보시면 문항 1번을 보죠. 1번을. 자, 6번에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그러니까 지문에 보니까 여기는 의무관리당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건설한 사업 주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쭉 보죠. 자, 그래서 의무관리당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며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당 공동주택은 그 공동 범위가 총 몇 가지인가요?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당 공동택 범위는 총 몇 가지 범위를 말한가? 종류가 있을까? 좀 전에 그러면 의무관리당 공동택 총 몇 가지였어요? 5가지. 그럼 여기서 말한 의무관리당 공동은 총 5가지일까요? 5가 들어갈까요? 4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4가지입니다. 4가지라는 건 뭐가 빠져야 돼서 1부터 총 5가지 중 1부터 5까지는 5번이 빠진 현재 이 지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지금 현재 이 범위는 지금 현재 여기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만 해당돼요? 4번까지. 몇 번은 빠집니까? 5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1, 4번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누가 건설했어요?
사업주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냐면 자, 공동주택 규모가 1, 4, 2,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해당 공동주택을 누가 건설했습니까? 사업주체가 건설했죠. 그럼 사업주체는 1, 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만 하나요? 건설하고 뭡니까? 공급하죠. 필요한 사람이 공급하고 공급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일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합니까? 관리해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라는 거 법에 정한 시점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법에 몇 년의 의무 관리 기간을 준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시점이 될 때까지 한시적인 관리예요. 이 한시적인 관리가 그 지문에 방금 나와 있는 대로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올 때까지 입주 예정자 과반수. 그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뭐예요? 공급한 공동들 직접 관리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뭐합니까? 나는 방을 빼겠다는 거예요. 방을 빼겠다는 건 뭘 결정해 주라는 겁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는 것은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관리 방법은 자 무슨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방금 봤듯이 무슨 관리 방식? 자치 결정하거나 무슨 관리 결정합니까? 위탁 관리 중 하나를 결정한다면 사업주체는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라 자치 관리면 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관리면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을 넘겨주고 떠나면 되죠. 그 일련의 절차가 양가로 6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라서 동그라미 1번, 2번. 2번은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관리할 걸 요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보시면 2번은 지금 입주자 등이 이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나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대표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하고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할 것을 요구할 때는 그냥 통지서에 4가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 기재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 박스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진한 음영이 1, 2, 3, 4에 따라 4가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통지서 기재하면 3조만 하세요. 그리고 2번.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해서 입주자 등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2번은 준용이에요. 누가? 임대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한 장을 넘겨보니까 넘겨보면 상단에 이제 보시면 양도되는 경우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자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 2번은 관련 법에 따라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전체 세대에서 과반수가 분양 전환 즉 양도 또는 분양 전환 됐을 때는 관리할 걸 요구하는데 무슨 규정을 준용해서 공동택관리법의 그 관리 요구 통지서 기재 사항을 기재 요구하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돼요. 박스는. 자, 박스 벗어나서 문항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 양가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3번은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후 구체적인 시점 기한은 여기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어디에 대해서는 전환공동주택은 지금 2, 3번에 걸쳐서 뭐예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은 특정 시점부터 그 기한을 명시했던 반면에 1부터 4에 해당되는 경우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구체적인 시점에 따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거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번에 1, 4번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동택이 이 전환이 됐을 때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시점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 구분하시는 반면에 어디는 구체적으로 표시해 놨어요. 전환 공동택은 2, 3번에 따라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그리고 주택가 선정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기한을 명시했던 반면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두 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보죠. 그래서 자 경우에는 그래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택 또는 의무관리대 등 전환공동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신고입니다.
신고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뭐가 또 수반돼야 돼요. 신고서 제출이 수반되죠. 부분들이. 박스에 들어가 봤더니 밑에 보충란의 박스에 가보면 입주자 대비 회의 회장은 공동택 관리 방법 결정, 양가를 포함해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의 1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신고서 제출 기한은 며칠이 된가요? 지금 보신 대로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3회에 따른 신고를 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5번 시장 군수구청장이 4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라고 그랬지. 며칠 이내 통지합니까? 7일 이내. 그런데 7일 이내 통지했다 안 했다? 그 기간 내 그 신고인에게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냐면 그 기간 양을 열고 닫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한은 일자가 며칠 이내 통지합니까? 7일. 그리고 언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더라.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 수리한 것으로 봅니까? 끝난 날이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에 지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자 7일이라고 그 다음에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다음 날의 지문에서 두 가지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의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지금 현재 문항번호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5번에. 자,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자, 보죠. 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누가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근데 주택 선정은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이때 이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까? 이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선정하세요?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누가 선정합니까? 사업주체가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랑 가지고 살펴볼 건데 현재 문항 5번에 가보시면 5번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 그래서 지문에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입주대표회의가 관리방법 결정하는 통지가 없다. 관리방법이 결정이 되면 통지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하는 통지가 없거나 입주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관리 방법은 뭘로 결정했냐면 자치관리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그걸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자치관리할 때 잠깐 언급하겠지만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이 관리 요구가 있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6개월의 기간이 넘어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기간 6개월 이내 구성하는데 자치관리 구성했다는 것은 6개월의 기간이 넘어버려도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된가요? 그럼 누구는 방을 뺄 수가 없어요.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뭐가 없다? 통지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자치관리기구 관리 방법은 뭘로 결정이 되놨는데 자치관리로 결정을 했는데 이 법에 따른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구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즉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안 됐다면 사업주체는 간다 못 간다? 간다. 누가? 법에 따른 이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예외적인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사업주체가 누구를 선정합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뭘 하고 업무 인수인계라고 떠나버려요. 그럼 떠나면 누가 이제 공동 관리되는 거죠? 한시적에 있으면 누가 이 선정된 이자가 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이 선정을 하는 거, 이 선정을 했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걸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에 하나 상황이 생겨서 사업주체에 내가 주택을 선정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통보하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사업주체는 입주대표 회의 및 관할 시장 고주구청장에 그 사실을 알린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및 시장 고주구청에 그 사실을 뭡니까? 통보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두실까요? 부분들에서 문항 5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이제 보면 자, 업무 인수인계예요. 인수인계는 지금도 보시면 뭐 5번의 경우가 됐던 6번의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업무가 바뀌죠. 사업주체가 업무를 넘겨줄 거고 아니면 관리인이 공동택에 따라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그 선출된 관리주체는 뭐예요? 업무를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몇 번에 설명하고 있다? 7번에서. 그래서 7번은 이제 보시면 관리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는 건데 부분들은 지문에 동그라미 1번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원공동체 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해당 공동체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기한. 그럼 여기는 보면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시는데 자 문항 1번입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기한은 몇 개월인가요?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업무 연결줍니까? 네. 경우는 밑에 우측에 35페이지 가시면 자 문항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그래서 기역 입주대표 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법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그리고 디귿 사업주체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여기서 말한 디귿번은 어느 경우는 말한 거 방금 설명 사업주체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느 경우에 한해서 둘 중에 하나에 의해 경우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면 그때는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업무를 넘기게 돼 있어요. 이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뭘 합니까? 업무 인수인계 한다는 그 부분들은 그러게 돼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업무를 인계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2번. 자, 박스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공동체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이를 준용하여 해당 공동체 관리업무를 인계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 관리인은 업무 인수인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업무를 인계합니다. 2번 새로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기를 구성하며 기존 관리 주체는 해당 관리 종료일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계합니다. 2번, 3번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 양가를 열고 닫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인계 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 인계 비용 등은 해당 공동체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지금 현재 기간을 봤지만 어느 경우든 업무 인수인계 기한을 주었을 때 만약 개월을 물어보면 개월은 몇 개월인가요? 1개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볼게. 자, 문항 4번 인수인계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항 4번 여기 문항 4번의 항목은 그러면 업무를 넘겨주고 받을 때는 항목은 몇 개 항목을 서로 주고받을까? 박스에 가봤더니 항목은 1번부터 해서 6번 6개 항목을 그래서 항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1번부터 해서 6까지 해서 6개 항목을 주체 간에 서로 넘겨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1번, 2번 그리고 3번 특히 이제 3번은 장기수선 충당기면 뭡니까? 적립 현황이라는 건 돈인가 서류인가요? 서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비 예치금의 뭔가요? 명세. 그래서
3, 4번에 나와 있는 장기수원 충당금하고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돈이 아닌 서류가 넘어가는데 그 서류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립현황과 명세. 그래서 3, 4번 포함해서 5번, 6번 관리개혁까지 그래서 1부터 6에 해당되는 1부터 6까지 해당되는 서류를 주체 간에 서로 넘겨주고 받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항목 6개 항목을 주고받는 이때 그럼 이걸 누가 참관하냐 안 하냐? 참관하죠. 그럼 이때 업무 인수인계는 누구 참관하에서 업무 인수인계 이루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문항 4번에 가면 이 업무 인수인계를 이와 같은 자들의 참관하에 인수인계 이루어지는데 문항 4번에 4번은 지금 두 번째 줄에 인계할 때는 입사대표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인수자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서류를 인계한다. 기존 관리 주체가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공동 관리를 인계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지금 이 경우로 포함한 어느 경우든 간에 누가 참관합니까?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 참관하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업무 인수인계 여기는 회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 참관하라 그랬으니 그래서 문항은 4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가장 첫 출발 어디도 출발했었던가? 여기 이 공동태에 관한 요 5가지부터 해서 그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절차부터 규약 절차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5번, 6번, 5, 6 관련 뭐까지 마무리 지었다? 7번. 인수인계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연계해 설명을 드렸던 부분까지 이제 보죠. 부분들은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전에 의무가 된 공동택은 관리 방법 절차로 또 무슨 관리 방법 할 수 있다. 자치 관리 또는 무슨 관리, 위탁 관리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는 교재 어디를 볼 거냐면 교재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28페이지 좀 전에 이제 순서를 보고 넘어갔었던 양가로 1번의 자치관리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가로 1번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자치관리하고 우측 양가로 1번의 위탁관리에 관한 두 가지 관리 방식에 따른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양가로 1번의 자치관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